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요즘에 그 뉴스에서라도 그런데 계약학과라는 표현 되게 많고 K반도체, 반도체 뭐 위기다라는 뉴스도 좀 제가 본 것 같고, 무슨 토론회 뭐 다큐도 제가 봤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인력이 많이 모자른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뭐 집중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뭐 계약학과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걸 좀 알아보자. 뭐 입시 용어 따라잡기 정도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첨단학과를 새로 만들었다. 또는 뭐 재교육형 재학학과, 그다음에 조기 취업형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들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지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또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걸 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좀 알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것부터 한번 찾아볼 건데, 첨단학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건 좀 야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좀 유명한 것들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미래 산업 개발을 위해서 신설된 학과. 쉽게 말해서 워낙 그 과학기술이나 이 사회나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화를 하다 보니 그 속도에 발 맞추어서 최적화된 학과들을 새로 자꾸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학과 이름을 살짝 바꾸는 꼼수를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뭐 반도체라든가 특히나 뭐 AI, 지능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뭐 데이터, 에너지, 신소재, 정보 보안, 그다음에 요즘 한창 뭐 운행체 이런 거 나오면은 드론 학과 뭐 이런 과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학과다. 요걸 이제 줄여서 첨단학과라고 통칭을 하는 모양입니다. 좀 두리뭉실한 용어죠. 근데 이것보다는 오늘의 메인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계약학과. 자, 첨단학과는 학교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 뭔가 좀 명문화되어 있고 뭔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약속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계약, 서약서, 본인은 뭐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산업체 요구에서 설치되는 운영학과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반도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계약학과의 특징은 사업체 또는 기업체 또는 국가기관 또는 군 부대에서 대학교에 야 우리가 필요한 최적화된 인원을 대신 좀 교육을 시켜주면 어때? 우리도 좀 지원할 테니 괜찮은 친구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괜찮은 친구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재교육형 계약학과,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큰 카테고리부터 구분을 할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재교육, 이미 취직을 했어.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장인이 데려가서 교육을 받는 특별 전형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시 채널, 저희가 채널 성격상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자, 학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좋은 회사랑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학과나 학교에 입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조기 취업형, 군 의무 복무형, 기업체 취업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내가 앞으로 뭔가 유망한 학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걸 노린다고 치면 취업도 잘 될 것이고 내가 뭔가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이죠. 조기 취업, 군, 그 다음에 기업체 취업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학과 유형, 방금 말씀드렸죠. 계약학과는 크게 재교육형, 직장인, 채용 조건형, 학생, 거기에 기업체, 조기 취업, 근무무 계약학과가 구분이 되어 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직원의 업무 향상 목표이고 재직 중인 사람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학과나 학과를 제가 적어놓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좀만 찾아보시면 따로 이렇게 특별 전형 비슷하게 설치된 학교나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라도 내가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준다라는 거지요. 자,
조기 취업형. 이건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린 적도 있는데, 조기 취업형은 뭐냐면 가천대, 경희대, 동의대, 산기대, 순천향대, 그 다음에 전남도 여스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에리카, 가천대, 이 두 학과가 조금 학교가 눈에 띄지요. 뭐냐면 7개 대학에서 학과가 참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기 취업형입니다. 빨리 취직하고 싶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죠. 자, 대학교 우리 보통 몇 년까지 다닙니까? 그쵸? 4학년 졸업이죠. 4학년 졸업. 근데 요즘에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죠. 휴학도 좀 하고 졸업 유예도 좀 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뭐냐면 3년 안에 끊습니다. 원래 4년을 배워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4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모두 커리를 끝내고, 취업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 이거는 심지어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나라시 대주고 2, 3, 4, 그러니까 4학년 아니죠. 2학년, 3학년, 즉 2년 정도의 교육은 회사에 다니면서 뭐 계절학기를 듣든 뭐 주말에 듣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3년 안에 패스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바로 기업직 근무를 가능하죠. 요거는 조기 취업, 빠른 취업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 그 다음에 좀 약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 물론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안 좋은 회사라는 거 절대 아니죠. 적어도 대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하는데 아무 회사나 개업을 하진 않을 것이고, 중소형 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회사를 골라서 취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내신이 좀 낮더라도 면접만 잘 보면 내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컷으로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나와서 직접 면접관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물론 특이한 케이스의 특별전형 같은 거라서 입결이 발표가 되진 않습니다만 웬만한 친구들은 면접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수요에 따른 3년 교육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 학위를 통했고, 중소 중견 기업을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 내가 내신이 엄청 좋아서 인서울 하고 대기업 가는 이런 커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그동안 좀 소홀히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뭔가 준비를 잘해서 사회 진출을 좀 빨리 하고 자리를 잡아보겠다, 이런 컨셉이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군 의무 복무형 계약합니다. 자, 뭐냐면 기술장교를 육성하고, 아무래도 학과에 전공 같은 게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이제 군인 간부 육성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병과를 지정을 하고 4년 장학생, 7년 의무 복무고 직업 군인이 목표인 친구입니다. 자, 무슨 컨셉이냐면 보통 요즘에 한 2년, 1년 반 정도 군 생활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 복무 기간이 조금 긴 경우, 그 다음에 장교로 임관하는 경우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좀 길게 근무를 하는데,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군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배우는 겁니다. 4년 동안 미리 배우는 대가로 나라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죠. 즉 학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 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 3년에 학교에서 지원받은 4년을 합쳐서 7년 정도는 의무 복무를 해야 되죠. 7년 안에는 제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군대를 7년이나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 군인도 월급도 오른다고 그러고, 사병 월급이 오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부 월급도 가만두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요즘에 워낙 취업난이 어렵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다 보면 이 군무원부터 시작해서 뭐 하사관 또는 이제 이 연관 장교 쪽에 진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있다면, 그냥 ROTC 같은 루틴이 아닌 애초부터 입학하면서부터 임관이 정해져 있는 이런 과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중에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탑 오브 탑이죠. 이것도 뭐 계약학과, 뭐 채용 조건의 계약학과로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국방부랑 계약이 되어 있는 과라서 군부대 쪽으로 제가 묶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종대, 아주대, 에리카, 영남대, 충남대 이런 학과들을 가시면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7년 정도 복무한 이후에 그쪽으로 진로를 잡는 데 굉장히 입지를 견고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채용 조건의 계약과 중에서 기업체, 요즘에 이제 핫한 부분이죠. 기업과 업무 협업.
아까 조기 취업형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좀 메인이 되었다면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채용 조건형 계약과 즉 큰 회사들 요즘에 뜨는 게 바로 K반도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업과 업무 협약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로망인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졸업 후 해당 기업에 바로 취업을 하고 첨단학과가 중복이 되게 많고 보안, 반도체, 통신 아무래도 인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과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장학의 각종 혜택, 취업 보장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제 이 계약학과의 대표적인 계약과 사이버 국방학과라든가 성대에서 운영하는 반시공이라고 부르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4년 졸업한 다음에 95% 이상이 삼성 반도체에 취업을 하고 있고 학교 다닐 동안 당연히 저 기숙사 들어가고 싶어요. 오케이 프리패스. 저 교환학생이나 유학 뭐 이런 거 하면 외국 나갈 수 있는 기회도 훨씬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고 학비 정도는 그냥 무료입니다. 대신 이 장학금을 받아 먹고 회사에 갔는데 저 이 회사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등록금을 뱉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과에 입학하는 순간 오케이 난 취업 걱정은 NO 내가 특별히 빡치지 않는 한 그 회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최근에 이제 읽었던 게 성대 반도체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고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게 원래 보안 쪽으로 대학원이 되게 유명했던 과입니다. 최근에 뭐 대학 그 서열 같은 걸 따졌을 때 고대는 자리를 지킨 반면 연대가 좀 우락내리락 하는 맛이 있긴 한데 작전을 좀 잘 쓰는지 최근에 고대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국방부랑 사이버 국방학과 계약을 맺기도 했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랑 반도체 계약학과를 작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통신회사라고 해서 뭘 했었냐면 우리 5G 핸드폰 다 쓰고 계시죠? 저는 아직도 LTE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5G 다음이 뭘까요? 그쵸. 1, 2, 3, 4, 5까지 왔으니까 6가 나오겠죠. 그거 좀 해보겠다고 통신회사나 기약학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대자동차랑 대학원 과정을 합친 5년짜리 기약학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시도를 최근에 고려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과 쪽에서도 좀 트라이하는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작년에 고대 연대까지 생겼는데 우리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반도체를 육성해라. 10,000명이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얘네들 다 합쳐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친구들은 뭐 제어 계측이나 전자공학과 이런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을 뽑아가지만 그걸로 좀 아쉽다. 입학하면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친구들을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좀 푸시를 좀 하고 야 반도체 인력 모자라던데 대학교에서 좀 잘 키우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다 보니 한양대도 생기고 서강대도 생기고 카이스트도 생기고 포항공대도 생겼습니다. 원래 8개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7개까지 만들어졌고 원래 있던 경북대 모바일 학과나 요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대 차세대 통신학과 5G 아니라 6G 쪽이고요. 고려대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가 바로 현대자동차랑 손잡고 만든 5년짜리 학부 석사 합쳐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석사 통합과정이고 현대차랑 계약했다 이런 건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학교든 회사든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빵빵하지요.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된다. 돈이 들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림수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정원회로 좀 따로 뽑고 이런 편법을 써서 인원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일반적인 삼성전자 3급 신입 채용 전형이랍니다. 1단계에서 직무 적성 평가에서 요만큼 SSAT인가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죠. 2단계, 3단계에서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연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나오면 패스하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입사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반도체 통신학과 들어가면 심플하죠. 돈 받고 취업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가 더 줄어들고 아무리 명문대를 할지라도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공부 잘하고 똘똘한 막 영재고 과고 보냈더니 의사 되겠다고 다 의대로 빠지고 공대에서 막 나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 취업이라도 좀 보장해보자 라는 식으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이죠. 아, 우리 학교 학과지만 우리 학교 레벨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의대 쏠림 현상의 대항마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뭐 의대랑 비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대가 괜찮은 학과긴 하지만 또 그쪽을 기피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과 대학의 윈윈 전략이죠. 장학금 및 지원 혜택은 빵빵하죠.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계약학과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 공짜로 다니고 나중에 그걸 벌어서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 전략이 굉장히 유리하겠지요. 과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부연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휴학 같은 게 안 되는 과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전과나 복수 전공이 잘 안 되는 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신설학과나 그 다음에 계약학과 같은 경우가 오픈이 되어 있을 때는 요건 이제 뭐 학칙 같은 걸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만 전과나 복수 전공이 안 되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낙장 불이익입니다. 대학교 레벨들이 상당하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스카이 정도 나온다고 치면 꼭 삼성전자 아니어도 취업하려고 마음 먹으면 취업이 잘 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있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과만 보고 갔다가 다른 식으로 발을 바꿔 타는 친구들이 조금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1학년에 입학한 친구들이 4학년 때까지 100% 버티지는 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계약학과를 트라이하는 학과나 학교 그리고 채용 인원이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앞으로도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계약학과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또는 올해 새로 생긴 학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뭉뚱그려서 묶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꼭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